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싱킹 10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프로토타입의 설계,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실제로 제작을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 부제는 이제 더 스마트하게, smarter and faster, 더 빠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 팀의 또는 개인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프로토타입을 설계를 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먼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컴퓨터인데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그 평면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병렬로 처리되는 컴퓨터 이런 건데 1980년도에 컴퓨터 과학자 데니 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리차드 파인맨이라고, 이게 이제 후에 노벨상도 수상한 이런 컴퓨터 과학자인데, 힐스의 목표는 뭔가 하면 100만 개의 프로세서를 가진 병렬 컴퓨터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스타트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둘 다 이제 컴퓨터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요점은 점심 식사를 마치면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국은 이제 어떤 점에 관점을 뒀는가 하면 파인만의 라우터 회로 작업, 라우터라고 하는 것은 통신 프로세서를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요즘에 인터넷 연결이나 이런 걸 보면 라우터라고 해서 그걸 처리를 해서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프로세서, 통신 장치인데 프로세서가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라우터인데요. 이것이 이제 프로세서 자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이것을 설계하는 것을 병렬로 처리하는 것, 이런 것인데, 라우터는 각 지점 컴퓨터 또 파트별 지점 간의 이동 정보로 처리되어서 프로세서 사이에 20차원 트래픽 정체를 통해 자유로운 경로를 찾거나 또 경로가 명확해질 때까지 메시지를 버퍼에 보관하는 이런 장치 역할을 라우터가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 중요한 문제는 설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버퍼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허용했는가,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 시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했는가 하면, 파인만은 후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연필과 종이를 사용해서 시뮬레이션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활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뭐 시간이나 비용이나 테스트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념들을 가지고 스케치를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연필과 종이를 사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목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시제품을 통해서 뭐 물건을 만들어 본다든지 종이를 오리거나 이렇게 하기 전에 연필과 또 종이, 뭐 우리 때로 따라서는 포스트잇 같은 것들 있을 때 그런 걸 사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론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할까?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연필의 힘이라고 하는 루스 언더의 우리 이 책에 인비전이라는 교재를 쓴 그 회사의 연구원인데, 루스 언더라고 하는 분이 연필의 힘, 파워 오브 펜슬에 대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이용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시작을 하자, 이런 개념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필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에 해당된다. 이것은 연필을 통해서 수백만 개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디자이너에 대해서 많이 본다고 그러면 촉을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경우에 연필을 이용을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개의 또는 수천만 개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컴퓨터의 반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면 컴퓨터는 이제 켜려고 그러면 뭐 부팅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그림이나 스케치를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작업을 할 때 또 임의로 프로세서가 병목 현상이 걸려서 컴퓨터가 잘 작동 안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필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점들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반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필은 간단하고 그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연필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연필 깎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또 그걸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그리고 또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고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오히려 그 한계로 인해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의 힘을 우리 프로토타입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는 것이 루스 언더 등의 제안이고 또 많은 디자이너 창작자들이 활용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연필이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를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연필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연필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는 포용적이다는 것입니다. 포용적이다는 것. 이것은 뭔가 하면 연필은 디자이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연필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전문적인 디자이너, 창작자, 발명자, 연구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연필을 사용함으로 해서 훌륭한 이퀄라이저다.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전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소리를 균형을 맞춰주고 또 품질을 높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훌륭한 이퀄라이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연필은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 중에 첫 번째가 포용적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우파이, 하이파이, 로우파이 할 때 그 파이를 얘기하는데 피델리티를 얘기하는데 충실도가 낮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스케치를 빨리 한다는 것은 연필을 가지고 빠른 스케치는 완전한 생각에 대한 인상을 주지 않으며 예를 들어 스케치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뭐 만들어진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있죠. 부담을 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피드백을 제공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그려졌다고 그러면 그 옆에 뭐 아이디어를 내거나 할 때도 조심스럽겠죠. 그런데 스케치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이걸 더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은 것이죠. 괜찮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필이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충실도가 낮다는 것인데 완벽성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필에는 제대로 섬세하게 그렸다고 하더라도 완전하다는 것을 대한 부담감을 줄여줌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피드백을 제공해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필은 복잡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만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예를 들면 뭐 태블릿도 마찬가지지만 소프트웨어 설정이나 또 어떤 스타일이 뭐 예를 들면 그림의 스타일, 문자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빠지는 대신에 연필을 사용하는 사람은 창작 과정에서 오로지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종이를 이용을 해서 8칸을 그린 다음에 미라클 8이라고 그래서 그 다양한 이렇게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그려본 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그게 연필로만 가지고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작과정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연필은 무엇보다 빠르다는 것입니다. 단 몇 분 만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다른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다. 연필을 가지고 다양한 예를 들어 컴퓨터도 그렇고 연필을 그렸다. 여러분이 휴대폰의 형태를 여러분이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어떤 다양한 형태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은 기술 엔지니어들이 가능한데 디자이너들은 이것을 이제 예술성이라든지 사용 가능성 그다음에 또
다양한 구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남성, 여성, 또 젊은 또 어린이들, 노인을 위한 이런 폰 다양하게, 또 뭐 농부들을 위한 폰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필이 창작 과정에 중요한 이유로 네 번째로는 빠르다는 것인데 단 몇 분 만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다른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고 설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치를 버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보고 아 이거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좀 버린다고 그래도 좀 덜 아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컴퓨터를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설정을 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스타일을 만들고 했는데 이것이 나와 있다든지 그러면 매우 시간과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실망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때 당장 망치를 가지고 펜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만들기 전에 연필로 한번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설명한 이제 힐스 컴퓨터 과학자였죠. 파인만과 같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자 컴퓨터, 병렬 컴퓨터 개념과 특성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그 개념을 한번 잠깐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21세기에 들어서 오히려 5G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병렬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더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것이 벌써 그 개념이 1981년도에 IBM과 또 MIT가 개최한 1회 컴퓨터 물리학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리처드 파인만이 양자 현성을 이용한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때 1980년도부터 시작된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아주 많이 그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종래의 컴퓨터, 고전 컴퓨터 그리고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비교한다 보면 슈퍼컴퓨터 자체로도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고전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숫자에 대한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 향상에 제약이 존재하다. 슈퍼컴퓨터 자체도 상당히 빠르겠습니다만은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속도를 더 높이는데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만은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중첩의 특성을 이용해서 대량 고속의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2016년 정부 자료를 참고한다면 슈퍼컴퓨터, 비트 기반 디지털 기술, 또 양자 컴퓨터는 양자 기술을 이용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파인만이 1981년도에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슈퍼컴퓨터는 계산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슈퍼컴퓨터는 현대 암호 체계를 분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할 것이다 이런 것인데 양자 컴퓨터는 동시 계산 처리, 병렬 프로세서를 파인만이 힐스와 같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동시에 처리하는 것, 뭐 10차원, 20차원 이렇게 병렬 처리를 가능한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처리하는 데이터를 버퍼에 보관을 했다가 처리하는 이런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죠. 동시 계산 처리를 통해서 초고속 대용량 연산을 통한 신속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는 순서대로 반복적인 계산을 이렇게 하는 형태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순서대로 반복적으로 계산을 빠르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에 3비트 고전 컴퓨터 경우에 이제 8회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3비트라고 그러면 000 이렇게 각각의 한 컴퓨터의 최소 단위 비트라고 그러죠. 000 했다가 하나 001 뭐 이런 식으로 또 010 또 100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총 고전 컴퓨터 8회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양자 특성을 이용해 동시에 계산을 하면 3큐빗 양자 컴퓨터 경우는 1회 계산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8회 계산이 연산이 1회 연산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호 해독 612자리 정수를 계산할 때 100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암호 해독 612자리 정수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불과 15분 이내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병렬 컴퓨터를
처리할 수 있는 개념을 파인만이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대한 컴퓨터 과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컴퓨터를 다들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연필로서 시작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경험을 가져보시자는 것입니다. 세계 1위 슈퍼컴퓨터의 전력 소모량을 본다면 2016년 현재 세종시의 0.5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D-Wave 양자 컴퓨터 전력 소모량은 슈퍼컴퓨터의 600분의 1배에 불과한 0.025 마이크로와트 정도가 사용되고 또 속도는 그만큼 빠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파인만이 프로토타입을 만드는데 그 성과를 본다면 복잡한 수치 컴퓨팅과 물리적 시뮬레이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커넥션 머신, 병렬 컴퓨터의 특성, 컴퓨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1년도부터 지금 현재의 최근의 양자 컴퓨터가 아주 이렇게 슈퍼컴퓨터 성능을 넘어선 또 강화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컴퓨터들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프로그램인 유체의 행동과 인공생물의 시뮬레이션과 같은 것들을 모델링 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개념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로서 더 큰 발전, 진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의 프로토타이핑을 좀 살펴본다면 실제 작동을 위해 시제품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일단 연필로 스케치를 통해서 한 다음에 실제 작동을 위해 시제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또 병렬 프로세서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기반이 되는 건데 실행될 베이직의 자신만의 버전을 제작해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처음부터 20개를 다 그 20차원 컴퓨터를 병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2개를 한다든지 4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 본 다음에 손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함으로써 커넥션 머신이 병렬 기계가, 병렬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빨리 실행할 수 있는지를 추정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필을 사용한 스케치, The Power of Pencil, 연필의 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만 프로토타입의 결과를 본다면 이러한 파인만의 기여, 디자인 싱킹을 이용한 그런 기여는 결국 회사가 수천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하면서 이익도 창출했고 병렬 컴퓨팅 분야의 선두주자가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경망에서 병렬 컴퓨팅을 이르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 새롭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연구비, 시간, 또 연구원 이게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간단하게 드로잉부터 스케치으로 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큰 비용 안 들이고 시간 많이 들이지 않고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세분화하는 것, 그리고 비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프로토타입을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비판적인 의견이 걔네가 많이 있겠죠.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간단한 20차원 이렇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기 전에 지금은 이제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슈퍼컴퓨터급을 병렬로 처리하는 프로세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 자신도 모르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처럼 프로토타입 하라 이런 것인데 이건 무슨 뭔가 하면 파인만의 교훈이라고 하는데요. 리차드 파인만은 제품 디자이너가 아닌 물리학자였지만은 프로토타입의 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이핑은 빠르고 저렴하게 배우고 또 불일치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프로토타이핑을 통해서 시제품을 만들므로써 아이디어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 스케치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과제를 만들거나 시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고 아이디어를 내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과제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이 답해야 될 중요한 문제를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하다 보면 완벽하지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개를 함으로써 다른 연구자, 다른 참여자, 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제안을 받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파인만의 교훈을 계속 본다면 커넥션의 능력에 대한 논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오히려 파인만은 복잡한 계산을 해결하는 기회가 없었다면 또 방정식과 연구 논문을 이용하며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 이건 뭔가 하면 실제로 테스트를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다면, 시제품 가지고 만들어보지 않았다면 기존에 나왔던 연구, 논문 이런 걸 가지고 방정식을 풀어본다든지 연구 논문을 인용하면서 이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더 복잡한 언어를 스스로 가르치기보다는 익숙한 기계를 사용하여, 익숙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비록 성능은 더 높지 않더라도, 성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사용하고 있는 기계를 병렬로, 지금 같은 경우에 양자 컴퓨터, 병렬 컴퓨팅을 사용하는 것이죠. 익숙한 도구를 사용하여 기계의 효율을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디자인 회사들은, 많은 디자인 회사, 또 연구, 또 발명 같은 디자인 과정 전반에 걸쳐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해봄으로써 시간을 절감을 하고 또 낭비 요인을 제거를 하고 또 더 바람직한 메시지, 또 바람직한 목표를 또 수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떤 마인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지는 뭔가 하면, 요약을 한다면 파워 오버 펜슬, 연필의 힘을 많이 이용하자. 쉽게 간단하게, 반드시 모든 것은 연필만 아니고 요즘에 우리 포스트잇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간단하게 색종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가지고 붙여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스케치도 해보고, 또 컴퓨터나 이런 걸 또 물론 능숙한 분들, 또 태블릿이나 이런 걸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수정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시작을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함으로써 핵심적인 것, 또 좋은 것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고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물건을 먼저 만들어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스케치부터 가볍게 접근하는 이런 것들을 계기로 삼아도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 10주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연필의 힘, 연필이 가지는 긍정적인 힘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연구를 해보기 바랍니다. 연필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간단한 것이지만은 수백만 개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촉발시킨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식사할 수도 하다가 할 수 있고, 버스를 타고 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대폰, 모바일 폰도, 스마트폰도 뭐 노트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애플이나 또 우리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 태블릿 같은 데서도 펜을 이용하는 것도, 손을 이용해서 메모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간단하고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그 한계로 인해서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연필이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이유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4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이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연필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포용적이다는 것. 두 번째는 충실도가 낮기 때문에 빠른 스케치를 하더라도 완전한 생각에 대한 인상을 주지 않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해도 괜찮다고 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설정이나 스타일에 빠지지 않고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필이 창작 과정의 중요한 4번째 이유로는 빠르다는 것. 몇 분 만에 동일한 문제에 대해 매우 다른 솔루션을 탐색할 수 있으며, 또 시간을 거의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치를 만약 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손해되거나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파인만의 양자 컴퓨터, 병렬 컴퓨팅에 대해서 참고해서 알아봤습니다만은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켜서 사업화 또 목표한 바를 닳는지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의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기업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